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원동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강원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도지사 선거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4년간 강원도민의 삶을 책임질 적임자 과연 누구일까요? 강원특별자치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고 검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2분 모시게 됐습니다. 후보들의 자리와 이후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2분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의 구성 그리고 진행 방식 또 유의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의 시작 발언, 공통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공약 검증 토론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별도의 안내 없이 마이크가 꺼집니다. 또 토론 전 허위 사실을 공표하시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의 출마 이유 그리고 각오가 담긴 시작 발언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김진태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김진태 후보입니다.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후보입니다. 어느덧 선거운동 기간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소리를 질러서 목이 다 컬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우상호 후보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도 무슨 포스터도 전부 다 대통령이 보낸 사람. 글쎄요, 저는 우리 강원도의 187개 읍면동에 각각 다 다른 맞춤형 공약으로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전부 대통령이 보낸 이렇게만 하니까 글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잘 없는 후보인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빠를 들고 나오는 이런 것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힘세, 우리 아빠 돈 많아, 그러니까 나 반장 뽑아줘,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도민의 심부름꾼을 하겠다는 건지 대통령의 심부름꾼을 하겠다는 건지 좀 의심스럽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대통령이 하려는 정책에 오히려 가장 먼저 눈치 보기를 할 것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우상호 후보께서. 저는 공약 이행률이 93.7%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꽤 높은 편에 속할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요. 매니페스토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일부를 조정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정말 강원도를 사랑하고 강원도에서 일을 잘할 사람인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상호 후보의 시작 발언 듣습니다. 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기호 1번 우상호입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참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코스피 주가 지수가 2,000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8,000대를 도달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의 주식을 많이 사기 때문이죠.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성장률로 보면 지금 현재 상반기 성장률은 세계에서 1위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년 연속 강원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청년들이 연 4,000명씩 계속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제 강원도를 바꿔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바꾸어서 대한민국이 바뀐 것처럼 도지사를 바꾸어서 강원도를 바꿔야 합니다. 저 우상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낸 사람, 이 말은 대통령이 강원도를 살리라고 보냈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다고 해서 아빠 찬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 것은 엄마 찬스입니까? 제가 볼 때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저 우상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하고는 정말 저만큼 관련이 깊은 사람도 없습니다. 국회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면 재정 자립도가 20%밖에 안 되는 강원도에 상당한 정도의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비된 우상호, 신민은 우상호, 저를 강원도 발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강원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도지사 하나 바꾸니까 좋아졌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의 당찬 시작 발언 잘 들어보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2025년 11월까지 40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 초경에는 150만 명 선이 무너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유출이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를 떠난 이 30대 청년은 4,200여 명이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을 막을 대응 방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두 후보의 입장 들어봤으면 합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정말 강원도가 위기입니다. 우리 김진태 후보는 4년 전에 인구 200만 시대 강원을 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행정기관마다 아직까지 그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 4년간 연 4천 명씩 2만여 명의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났습니다. 이제 150만 명도 위협받는 수준이죠.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강원도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정주 여건이 너무 안 좋다. 집도 없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교육 등 정주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미 2개의 큰 재벌 대기업 회사와 또 하나 외국의 해외 첨단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일대에 최대 70조에 달하는 그러한 큰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원주에 군대가 떠난 지역에 또 하나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첨단 기업들이 들어와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야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는 정주 여건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머무르고 싶어도 머물 수 있는 집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약 3,000세대의 공공주택을 제 임기 중에 공급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육, 교육, 교통, 인프라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강원도에 사니까 더 편리해졌는데 일자리도 늘고 살만한데 떠날 필요 없겠는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갔던 친구들이 야, 강원도에 살아야 대기업에 취직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를 떠났던 강원도민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또 다른 대기업을 접촉해서 춘천 일대에도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태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무슨 강원도에만 대고 지금 현역 도지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앞에 11년 동안이나 했던 최문순 지난 도지사께 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국 평균이 0.95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번 1사분기에 1.08명으로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인구가 다시 반등할 것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강원 육아수당이니 뭐 이런 것도 했고요. 어린이 그 장난감 도서관 이거를 18개 시군에 다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준비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뭐 자꾸 떠난다고 하는데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정부가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청년의 삶 만족도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이런 청년 창업 지원 등 그렇게 많은 사업들, 81개나 되는 사업들을 벌여온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거, 교육, 또 뭐 문화 이런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겠습니다. 네, 두 분의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두 후보에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도권을 드리게 될 테고요. 주도권을 갖게 된 후보께서 6분간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도 하시고 또 답변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질문은 반드시 2개 이상 해주시고 질문 하나당 질문 시간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질문 후에는 상대방 질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답변할 시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점 유념하시면서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후보께 주도권 6분 드립니다. 네, 우리 우 후보께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중에 특히 우리 우 후보께서 삼성 관계자를 만나봤더니 공장 이전은 쉽지 않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대형 공장 이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니 다른 거나 하자. 이렇게 그 언론에 인터뷰하신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 이곳 강원도에 오기 전에 정무수석 시절에 삼성 반도체 부문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강원도에 반도체 공장이 옮겨질 수 있는지 혹은 새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최고 책임자가 지금 현재 삼성 반도체는 용인과 평택, 특히 용인에 집중적으로 짓고 있고 이것은 38년까지 거기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물어봤어요. 정말 강원도 올 수 없냐? 그럼 그 사실을 김진태 지사 측에도 얘기했냐? 김진태 지사 측에도 얘기했다. 그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럼 R&D라도 좀 투자해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볼 땐 기업이 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강제로 오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주에 해외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주도권 시간이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삼성 같은 대형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현실적으로 삼성 반도체는 하여튼. 옮길 생각이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삼성 반도체 저라고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상호 후보가 자꾸 이게 좀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보란 듯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하고 접촉했던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삼성이 지금 270조 이상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반도체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새롭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던 수도권에만 용인 평택에만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성이 강원도는 갈 생각 없고 호남은 갈 생각 있다고 하던가요? 짧게 좀 대답해 보세요. 아니 호남에도 갈 생각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삼성의 투자 계획, 기업의 투자 계획이라는 것은 법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삼성 반도체가 강원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지금은 그런 계획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때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뭐 기업의 투자가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서 시행령이 정비가 돼서 이제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이런 지자체들이 다 지금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어요. 전남, 전북 다 나서고 있는데 삼성은 뭐 여기 올 생각이 없대. 그럼 뭐 우리 강원도는 그 현실성이 없어. 이러면은 누구만 좋아할까요? 호남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서 남부 반도체 벨트 얘기를 하니까 호남이 다 들고 일어나고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우리 강원도 용인에서 3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이천에서 안 떨어져 있는 원주는 다 빠지고 호남으로 가도록 그럼 호남 몰빵을 하고 강원도는 패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무슨 지역 감정 얘기를 합니까? 그 기업이 투자하는 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이 지금 자신들의 투자 계획이 당분간 타 지역으로 갈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강제로 목을 졸라서 이쪽으로 오게 할 수는 없는 거 지금 아닙니까? 강제로 목을 조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세 번째 얘기합니다. 반도체법 시행령으로 새로운 투자를 할 때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지금 발등에 다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4년 전에 이 강원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4년 동안에 무려 강원도에 12개 사업을 지금 반도체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강원도가 가장 잘 준비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춘천, 원주, 강릉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다른 거는 다 하고 대기업의 반도체 공장만은 그거는 그냥 현실성이 없으니까 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예, 30초 동안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후보님께서 임기 중에 반도체 공장 유치한다고 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또 4년을 허송세월 하느니 그것이 올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 사이에 다른 기업이라도 먼저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이 오신다고 하면 대환영이죠. 얼른 준비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정도 아직 30초 하고요. 안 됐는데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이제 답변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공장 뭐 실패했다 그러는데요. 김문수 당시 경기지사가 평택에 삼성전자를 유치한 게 4년 만에 된 게 아니고요. 6년 만에 됐습니다. 좀 더 이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강원도의 민주당 사람들은 삼성 오면 현실성이 없어. 삼성이 오겠어. 안 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말만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합니까? 우리 강원도가 배출한 인물 정주영 회장의 말 좀 생각 안 납니까? 해보기나 했어? 왜 해보지도 않고 자꾸 안 된다 소리만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맨 땅에서 반도체 사업 12개 사업 3천억을 이미 일궜습니다. 대기업 공장 유치도 꿈이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께 6분간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님 아까 청년들 그 정책 말씀하실 때 제가 약간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지금 강원도의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 1위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요건 짧게 네, 좀 맞습니다. 답변. 전국 1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국무조정실 작년 9월에 발표한 한번 강원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강원도 청년들이 지금 자기 삶의 만족도가 1위라고 그러면요. 정말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그런데 강원도를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국무조정실장한테 그건 항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자지간 예. 이재명 정부의 저는 국무조정실입니다. 그것도. 정말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참 이럴 수가 있나. 지금 강원도 청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아프게 한 얘기다. 지금 오히려 지난 4년간 청년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도지사 취임 후 6개월 만에 예금이 7억 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 제가 그 질의를 했을 때 김진태 후보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인 어르신 조의금을 받았고 그걸 상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캠프에서는 선거비용 보전금이고 집을 처분한 그러한 금액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도대체 후보의 말씀과 캠프의 말이 달라지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네, 답변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방송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캠프에서 다음 날
다르게 얘기한다는 것은 방송 토론에서 거짓말을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후보가 얘기한 거를 캠프에서만 다르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거를 다음날 저도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때 갑자기 7억이 예금이 왜 늘어났냐?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시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상속을 했나 이렇게 했다가 집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돌아가신 거는 21년이고 이 예금이 늘어난 거는 22년 몇 달의 시차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됐나? 그래서 제가 토론에 나와서 이건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7억 늘어난 거는 선거 비용 보전액이 뭐 3억 5천. 제가 춘천 거두리에 팔고 있던 오스타 아파트 판매한 대금이 3억.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7억을 정확히 다 소명을 했는데 자,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자, 잘못했다는 것은요. 그러면 보통 후보자라면 보통 재산, 병역, 납세 이런 것들이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재산 문제를 한번 돌아보고 나오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장인의 조의금을 상속했다. 이 말 자체가 거짓입니까? 아니면 시점을 아니, 시점을 착각하신 겁니까? 제가 언제 장인의 조의금이라고 했습니까?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으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한 아니, 게 상속- 아닌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저는 누구처럼 그렇게 조의금 자, 많이 안 그럼 받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받으신 것은 사실이네요. 그 일부 상속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으신 예, 거는 사실이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예. 그 사실을 착각한 게 아니라 시점을 착각했다는 말씀이시죠? 시점을 착각한 거죠. 그럼 상속을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그거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뭐 몇 억씩 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여기에 나와 있고요. 아니, 그렇게- 그리고 한 가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제가 제 여기 주도권- 답변을 하겠는데요. 제 그 주도권- 7억이란 것이 그 재산 공직자 재산 등록 비곤안에 사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걸 허위 보고 허위 기록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 그런 얘기를 착각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린 아니, 거고 근데 그거는 거기- 이제 해명을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거 한 가지만 지금 제가 사- 10초만 아니, 얘기하겠습니다. 자, 상속을 얼마를 받았는가를 모르신단 말씀이세요 지금?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거를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그렇게 크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 그걸 기억할 수가 아니 없는 자세하게 뭐 겁니다. 단단히까지는 아니어도 뭐 예. 1억이다, 5천이다, 2억이다 이런 거는 기억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뭐 정확히 질문을 해보세요. 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21년에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게 있으면 우리 공직자 그 절차에 따라서 관보에 정확히 다 기재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그건 아닌데. 그리고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30초는 보장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까 7억이 왜 늘어났냐? 그러면 야 김진태가 뭐 7억이 예금이 늘어났어? 그 늘어난 사유를 관보에 3억 5천은 뭐 3억은 뭐 다 정확히 거기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근데 상대 후보는 그거를 다 보면서도 갑자기 이걸 툭 물으면 기억을 못하고 좀 당황하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신사적이지 못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할 예. 수 없죠. 왜냐하면 저의 아들 축의금을 공격하셨기 때문에 재산 문제를 제가 대응을 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도지사 당선인 간사 입주하시면서 춘천집을 처분하고 서울 대치동 아파트를 남겨두셨는데 이게 보니까 대치동 아파트가 2006년에 18억 원에 구입하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세가 한 50억 정도 평가된다고 그래요, 최대. 무슨 또 50억은 아니고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평가됩니까? 그 정도까지 가지 집값도 않고요. 모르십니까? 지금 어느 자 정도 평가되는 이제 집이 있는데 그 집값 오른 걸 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그게 거예요. 아닙니다. 집 딱 하나 가지고 있고요. 예. 집값이 누구 때문에 올랐습니까? 저희 질문의 요지를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후보님 제 주도권 토론이거든요. 예. 네,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강원도민들 인구 소멸과 싸우고 청년들 박탈감 느낄 때 저 같으면 서울 집을 팔고 강원도 집을 남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그래서 겁니다. 포천에 집을 사셨군요. 집을 산 게 아니다. 그건 천원에는 집을 안 지은 사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묘소 옆에. 예.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두 후보의 열띤 주도권 토론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들이 대표 공약을 들어보고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방금 했던 후보자 주도권 토론하고는 진행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토론 방식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례가 된 한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을 2분간 발표합니다. 그 발표를 듣고 나서 상대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5분간 자유롭게 토론하시면서 공약을 검증해 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공약을 검증하시는 겁니다. 이번 순서는 공약 검증 시간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끔 공약에 초점을 맞춰서 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는 우상호 후보가 대표 공약 2분간 발표하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원도의 경제 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게 만들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대기업, 첨단 외국 기업, 이렇게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역시 산업 문제죠. 두 번째는 강원도형 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모든 대기업을 18개 시군에 다 유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강원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강원도는요, 자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관광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지금은 관광지는 있고 관광 시설들이 있지만 이렇다 할 관광 산업이 없습니다. 관광도 해외 선진국은 산업으로 키웁니다. 강원도도 관광 사업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강원도가 참 좋은 물, 바람, 햇볕, 너무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이것을 청정 에너지 자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수익으로도 나눠드리고 또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들을 또한 이런 첨단 대기업이나 새로 유치할 기업들의 전기원으로 쓰는 이런 식의 강원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 됩니다. 아직 강원도는 교통, 의료, 교육 여러 문제에서 정주 여건이 아주 불안합니다. 제가 화천 인제 가서 군인 가족들 만났는데요. 여기 살고 싶은데 집이 없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 됩니다. 저는 강원도를 살리고 싶습니다. 강원도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상인들, 아주머니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능력과 모든 힘을 다해서 강원도의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강원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살기 좋은 강원도 만들겠습니다. 아, 강원도 참 괜찮아. 살기 좋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진태 후보가 주도권 가지고 5분간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 후보님. 네. 정자리 관광단지의 재원 조달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단지를 만들 때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보면 관이 주도해서 부지를 만들고 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 기업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먼저 유치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특별법에 존재하는 도지사의 권한을 활용해서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그렇게 해서 조성된 관광단지에 그러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해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자리 관광단지가 어디인데요? 예? 네. 그래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제가 키워나갈 생각인데. 아니 관광사업 획기적으로 키우시는 건 네. 좋은데요. 네. 정자리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셔야 되는데. 네. 정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지난번에 홍제동 가지고 그러시더니. 또 그런 식의 질문을 자, 하셨는데. 그런 식의 질문이요? 네. 우리 우 후보께서 공약으로 내신 거예요. 네. 정자리 관광단지. 에휴, 참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참 뒤적뒤적 하시는데 모르실 수도 있죠. 인재입니다, 인재.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또 뭐 어떤 기업을 뭐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잘 물색해서 이 정자리 잘 물색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 정자리 대규모 관광단지는 제가 분명히 민자 유치 사업으로 그렇게 공약을 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유치해야 되나요? 민자를 유치해야죠. 여기에 관광단지를 지정한 다음에 네. 여기에 예를 들면 리조트를 짓거나 호텔을 짓거나 그래서- 관광시설을 지으려면 당연히 네.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 잘 물색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미 유치가 돼 있습니다. 설혜원에서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해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건 골프장 하나 짓는 거 아닙니까? 리조트 거기 골프장과 부대된 리조트를 짓는 것이지 제가 말하는 그게 모든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네. 있는 종합적인 복합 관광단지는 아니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여기 다 이거를 전부 받으셨을 겁니다.
집에 잔뜩 이렇게 와서 써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 써 있는 거를 후보도 모르고 뭐 누가 이걸 썼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는 설혜원이 아주 정말 야심차게 6,500억이나 투자를 아주 복합적인 계획을 다 세워서 지금 민자 100%로 이렇게 지금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 그거를 뭐 유치를 확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강릉에 네, 그건 확정된 것입니다. 확정이다 하는데 네. 확정이라 그러면 강릉 어디에다가 부지를 정했습니까? 지금 강릉과 동해 사이에 두 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네. 산업단지를 놓고 지금 그 기업과 어디가 더 맞는 데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잠깐만요. 20일부터 네. 그러면 부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어떻게 유치가 확정이 됩니까? 어디 들어올지가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그 됐는데. 재벌 대기업 네. 최고 고위층이 일단 동해안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을 확정하고 투자를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고요. 네. 부지는 이 선거가 끝나면 저랑 같이 가서 그 두 개 중에 한 군데를 자료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두 개 중에 한 군데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저에게 약속을 했고 후보님. 이건 나흘 전에도 저하고 다시 통화해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여러분, 후보님, 이 행정을 아신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라면 부지가 큰 부지가 필요한데요. 부지가 지금 말씀에 의하더라도 두 군데 중에서 어디가 좋을지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확정이 됩니까? 그리고요. 저는 사업을 확정했다는 게 아니라 투자 계획을 확정지었다고 아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말 아니, 그게 사실이 바꾸게 않습니까? 하지 마시고요. 네. 강릉에는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지을 만한 부지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강릉시하고 강원도에서 다 샅샅이 해가지고 할 만한 데를 강릉에 4개나 이미 지금 그걸 다 물색을 해서 그중에 1개 이미 기공식까지 치렀고 두 번째 곧 치를 거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지사님 제가 그러면 부지도 이 투자 유치하는 부지가 아니 좀 얘기 들어보세요. 부지도 없고 그게 있다고 하면 강릉시에서 용도 변경 이런 것을 행정 절차를 해주기 전에 확정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김진태 후보가 2분간 대표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4년 동안 강원도를 특별하게 바꾸기 위해서 산업 지도를 바꿔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민들의 한 분 한 분의 삶도 바꿔드리기 위해서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4대 통합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최초. 이거는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디딤돌 연금이라는 건데요. 국민연금이 그동안 계속 내왔는데 60세부터 63세나 5세까지 3년에서 5년 동안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러면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요. 거기를 이어주기 위한 디딤돌 연금이라고 해서 그 앞에 10년 동안 계속 불입하는 금액의 약 30% 정도를 우리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설계된 바로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 햇빛 연금입니다.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으로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10%씩 분할해서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대 연금,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다 가입했을 경우에 한 달에 9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대 반값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값 농자재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값 임업자재, 반값 어업자재로까지 확대를 하고요. 이 육아용품도 반값으로 지원을 해드려서 이 출산한 엄마들의 부담을 덜어드리자 해서 4대 반값 시리즈. 그동안 제가 긴축 재정을 해서 정말 이 재원을 확보를 한 덕에 이 재정이 굉장히 개선된 덕분에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생활도 살림도 윤택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상호 후보 주도로 5분간 공약 검증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의 공약의 내용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공약들이고 실천된다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공약들이죠. 문제는 이 공약들이 과거 4년 전처럼 과연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2022년 지금 본인의 공약 완료 이행률이 93.7%라고 하셨죠? 네. 네. 근데 본인이 그때 공약이 2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약이 200개이신가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65개였던 거. 165개요? 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127개던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말한 것이 확실합니다. 160개라고 하셨죠? 165개. 165개. 그런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026년 4월 1일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공약 완료 이행률이 66.93%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무슨 근거로 93.7%라고 하시는가요? 아까 매니페스토에서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뭘 잘 모르시는 분이 막 여기 물었다 저기 물었다 하니까 저도 좀 정신이 없는데요. 공약 완료 이행률을 물어보면 이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있고 공약 완료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착수를 해서 진행이 되면 공약이 이행된 거로 봐서 그게 93.7%고요. 예를 들어서 뭐를 건설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제 다 완전 준공이 됐을 때가 공약 완료율입니다. 그게 60 몇 %로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글쎄, 그거는 저는 그런데 그걸 두 개를 같이 물어보니 답변을 못하면 못하는 아니죠. 사람이 우리가 무슨 마치 일반- 뭐 잘못된 일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보면요. 완료한 게 몇 프로고 계속 진행 중인 게 몇 프로입니다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게 정직한 것이죠. 남들이 보면 93.7%를 완료 이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엄청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다시 볼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원도청의 2025년 4분기까지의 공약 이행 상황. 이건 강원도청이 공개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공약 달성률이 68.5%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지사님이 지사로 있는 강원도청 발표도 68.5%인데 이걸 다 묶어가지고 93.7%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건 조금 진실성이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후보님, 제가 네.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약 이행률 네. 완료라는 말 없고 공약 이행률이 93.7%가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제가 책임지고 다 사퇴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만약에 맞으면 아니, 그럼 설명을- 후보님께서 아니. 책임지고 뭐 사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설명하시라는 거지 네. 무슨 사퇴에 운운합십니까? 후보가 어떻게 도민과 토론한 자리에서 사퇴를 무기로 아하, 뭐 참, 겁박하십니까? 이렇게 자 보세요. 뭐 불리하면 또 아니, 이렇게 말을 그게 바꾸시고. 아니죠. 무슨 네? 여기서 무슨 사퇴하라고 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후보한테 상대방한테 저는 설명을 요청드린 자,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럼 보통은 제가 우리가 30초 내로 설명 보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가 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면 자꾸 말을 끊으세요. 왜 이런 보통 토론 스타일이 이러신가요? 제가 그게 아니고요. 질문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시간을 안 주시니까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시간은 충분히 말씀 쓰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공약을 시작만 하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뭐 한 70%다 80%다 아니고 시작만 하면 다 공약 이행한 걸로 그렇게 계산하신 건가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이제 제가 30초는 답변해도 되겠죠? 네, 말씀하십시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어거지로 될 일이 아니고요. 공약 이행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철길을 놓겠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이렇게 됐으면 공약을 이행한 거로 치는 거고요. 다 준공이 되면 완료한 거로 치는 겁니다. 이거는 그 행정 거기 개념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상식에 맞니 안 맞니 하면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청 기공식을 하셨으니까 도청 이전도 완료하신 거네요. 이행하신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한 가지 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기공식만 하면 그냥 이행한 거예요? 기본식 하면은 이제 이행하는 거고요. 완료는 따로 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청년 삶의 만족도 아니 작년 9월이면 이재명 정부의 국무조정실에서 전국적으로 낸 아니, 통계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하신 어디서 내용에 그런 뚱딴지 같은 거를 가져와서 청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냐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국무조정실장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아니겠습니까? 제 질문 시간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정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아주 치열하게 토의를 해주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공약을 나름 검증해 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후보들께서 구상하고 있는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방안 그리고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시간 후보당 2분입니다. 이번에는 김진태 후보의 답변부터 듣습니다. 네, 전략산업이라고 하면 저는 7대 미래산업입니다. 안전하, 선하, 전하, 깨나 미래산업, 미래산업 이것만 외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강원도의 제조업 비중을 높이고 일자리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라면 미래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을 더 육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주와 근로자를 이렇게 나눠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주에게는 인센티브를 많이 드려야 되겠죠. 재정적인 인센티브 또 행정적인 지원, 규제를 풀고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물류 비용을 아끼기 위한 SOC 사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런 먼 교고지 이런 것이 없고 강원도에 사통팔달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또 이제 많이 듣습니다. 기업 대표들이 아무리 강원도로 가자고 해도 수도권에 있던 근로자들이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주택도 다 공급이 되고 교육도 아이들 자녀 교육도 이상이 없게끔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너무 기업 유치만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다가 강원도로 오면은 막 몇십억씩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원래 여기 있던 기업들, 우리의 향토 기업들이 더 이렇게 증설하는 데는 상대적인 그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도 과감한 투자를 하는 기존에 있던 향토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우리와 함께 애환을 같이 했던 기업인들부터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후보의 답변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지난 4년간 이렇다 할 전략산업 하나 유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참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는 첨단 산업, 좀 규모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삼성, 현대, SK, LG 그다음에 이런 5대 재벌 대기업 중에 한 기업이 투자하기로 하신 겁니다. 정무수석까지 한 우상호가 이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최대 70조가 투자되는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커서 단순히 강릉 일대에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건설하는 과정, 이것이 이후에 배후 산업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로 강원도 전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에 군이 떠난 유유부지에 제가 해외에 우주항공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의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잘하면 여기에 선진 기술과 잘 접목되면 사실은 강원도에 군이 많지 않습니까? 방위 산업의 제2기지가 될 수 있다. 그걸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산업, 전략 산업들을 계속 유치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강원도 발전 특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에 이미 있는 기업들을 또 무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빌드업 시켜서 좀 지원을 해서 훨씬 더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농업, 어업, 임업도 미래의 전략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농업을 포기하면 강원도의 수없이 많은 농업 지역들이 허물어집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굉장히 큰 규모의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들을 해서 18개시 우리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보, 기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강원도를 살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는 GTX-B 춘천 연장과 D-노선 원주 연결 그리고 동해 북부선 등 수도권과 있는 교통망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지자체 분담금이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란 지적이 있습니다.
도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교통망의 조기 완공을 이끌어낼 예산 확보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후보의 의견 들어봤으면 합니다. 후보당 답변 시간 2분씩 드립니다. 김진태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SOC군요. 이거야말로 제 전공 분야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뭐 인맥 있으니까 따올 수 있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요 큰 사업 하나 하는 것은 아주 정교한 작업, 거의 예술적인 수준에 이룰 정도로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보통 3박자를 저는 얘기하는데요. 먼저 리더가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저는 직접 이게 꼭 필요하다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KDI 평가회의까지 빼놓지 않고 직접 참석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또 얼마나 발품을 팔아야 되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세종에 가서 국토부 차관을 만났는데요. 우리 도청에 무슨 사무관, 아무개 사무관 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만나기 어려운 문턱 높은 국장도 아니고 차관이 강원도청의 사무관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한 달이면은 거기 가서 살다시피 얼마나 열심히 다녔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영월삼척 고속도로 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그 뙤약볕에 국토순례 대장정 했습니다. 이런 삼박자가 다 갖추어져야 뭐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우리 우 후보님 미안하지만 국회의원 서대문에서 하실 때 강북 횡단선 되지도 않았고 그거를 웬 또 오세훈 시장이 빼서 그랬답니다. 예타를 넘지 못해서 그랬어요. 0.57인데도 탈락됐고요. 우리 그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0.27인데도 손에 손을 잡고 그걸 밀어붙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포천 철원 고속도로, 속초 고성 고속도로 9승, 10승 다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상호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김진태 후보는 4년 전에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본인이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죠. 물론 야당 도지사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역시 중요한 건 예산 확보 아닙니까? 특히 국비 사업 같은 경우. 국비 사업 같은 경우를 예산을 안 따오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다 추진되고 있는 제2경춘국도 제천 영월 삼척 그다음에 춘천 속초 이런 여러 다양한 SOC 사업은 확실히 그때 국비를 좀 더 많이 따와서 더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과제일 텐데요. 물론 김진태 후보님처럼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건 역시 국비를 주는 건 누가 줍니까? 정부가 줍니다. 기획예산처가 줍니다. 기획예산처를 누가 관장합니까? 대통령이 관장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계가 깊고 또 함께 지방 균형 발전의 뜻을 같이 하는 이러한 집권 여당 후보가 훨씬 더 힘이 있고 국비를 더 훨씬 많이 따올 수 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걸 부정하시면 안 되죠. 저는 정무수석을 하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집권 여당 당 지도부들이 다 저하고 친분이 아주 두터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우리 강원도 살려달라고 얘기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추가적인 재정 예산들 막 따오고 이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 자리 또 20% 중반밖에 안 되는데 중앙정부의 도움을 누가 더 받을 수 있는가가 강원도 생존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강원도 살릴 사람 우상호가 적임자다. 힘이 있다. 반드시 제가 제 모든 힘을 다해서 강원도에 국비 확보하고 예산 따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에 대한 또 답변 들어보셨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두 후보께서 원체 잘해 주셔서 뭐 길게 제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신 후에는 꼭 상대 후보에게 30초 이상 답변 시간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도권 가진 후보께서 주도하에 허락을 하시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상호 후보께 주도권 6분 드립니다. 네,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여서 김 후보님께 질문을 합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 때인데요.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지방채를 갚지 않겠다고 나온 건 김진태 후보가 최고다, 이런 내용들이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타이틀이죠. 당시 추경호 부총리, 지금은 대구시장 후보로 나와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총리였습니다. 상당히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확대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위기를 막기 위해서 50조 원의 돈을 거기다 투여할 준비를 하겠다, 투여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참 이거는 물론 뭐 강원도 예산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50조인데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조금 짧게 질문. 1분. 근데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셨는지 질문드립니다. 그 50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캐피탈 콜 방식이어가지고요. 50조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자본 납입 요구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50조까지는 받겠다. 근데 거기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금융위기 교란을 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도 최근에 100조 시장 안정 자금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저보다 2배 금융위기를 초래한 게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안 갚는다고 했다 그러는데 안 갚는다고 한 적이 없고요. 그런 것을 최초로 한 사람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하실 때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역시 제가 예상한 대로 자꾸 발뺌을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취지로 이 일을 벌리셨든 간에 당시에 국가 경제가 되게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김진태 후보께서 급한 나머지 명태균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상당히 위기다.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든 당사자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아무 잘못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국가에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았다. 이건 잘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PF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와서 그 시장 안정 자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다 지금 금리가 안정되는 바람에 거기서 손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 어디서 막 돌아다니는 말처럼 50조가 날라갔다 김진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무런 손실이 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것을 회생 신청을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회생 그 법에 의하면 저희처럼 그 보증을 한 보증 채무는 면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강원도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데 제가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당시에 잘못한 게 없고 다 언론이나 혹은 이걸 뒤집어 씌운 사람들 책임이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취지가 저는 하여튼 안 갚겠다고 한 적이 없고 그거로 인해서 국가 경제적으로 손실이 난 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산이 투입된 게 없어요. 예산이 아니에요, 그게. 저는 참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온 그 나라가 들썩거리고 큰일 났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시적인 금융위기가 오면서 도산한 건설사들도 꽤 있는데 이렇게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들고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강원도 경제가 연속으로 후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결국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형태의 무능이라면 무능, 무지라면 무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저는 자꾸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당시 국가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에 피해를 준 게 없습니다. 캐피탈 콜 방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자금이 얼마나 집행됐는지도 모르고요. 거기서 손실이 난 게 없고 국가 예산이 아닙니다. 금융 자금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회생이란 건 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냐? 저희가 보증 채무를 면할 길이 없는데 왜 하려고 했냐 하면 레고랜드에 대해서 너무 노예 계약을 맺어서 돈만 그냥 거기다 퍼주고 100년 동안 계약을 맺고
이것을 우리는 받아오는 건 없고 이것을 법원 내 이제 회생 절차에서 30초가 어떻게든 30초가 지났습니다. 수정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도민들,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지적하셔서 제가 이건 내가 좀 미리 잘 준비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강원도에 기부하셨는데 17개 시군에 각각 10만 원씩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유독 경북 성주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100만 원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아마 아버지 고향이라 더 다 챙겨드리고 싶었을 모양인데 그래도 경북 성주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100만 원을 하고 우리 강원도의 17개 시군에 10만 원씩 기부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후보께 주도권 6분 드립니다. 네, 그것은 강원도 17개 시도면 170만 원을 했고요. 아버지 고향 성주에 100만 원 했고요. 전북에도 100만 원인가 했고요. 또 제주에도 했고요. 그런데도 다 우호 협력 관계라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더 다른 데는 하지 못했다. 한도는 이렇게 2천만 원이죠. 말씀을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한도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도권 토론 제가 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님 광덕 터널 아실 텐데 그게 그래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는 아시겠죠? 질문 계속 제가 뭘 모른다 이런 문제에 예, 네. 프레임을 걸려고 자꾸 이렇게 말씀들을 아니 하시는데. 근데 하여튼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질문하시죠. 그걸 자꾸 뭘 아냐 모르냐로 자꾸 이렇게 하셔서. 자, 우리 제가, 시청자 여러분, 네, 제가 무슨 퀴즈 문답풀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또 우상호 후보의 공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광덕 터널 조기 착공, 예, 조기 착공 하시겠다고.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를 조기 착공하신다는 건가요?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저도 아니 테마가 광덕 올라와서 터널이 어디 있는가는 네. 그래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몰라도. 화천에 있고요. 네. 화천에서 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그래서 예타 통과 완료 후에 실시 설계 그래서 착수해서 화천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화천에서 어디로 가요? 네, 말씀하세요. 네. 화천에서 정책. 착공을 해서 네. 어디로 갑니까? 철원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철원으로 가지는 않죠. 어쨌든 정책 질의를 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뭘 모르냐, 이런 함정을 자, 파서 자꾸 함정. 이렇게 자, 강원도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시청자 것은 여러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에 제가 어디 있는 거를 구석에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우상호 후보의 정책 선거 공보에 딱 나와 있는 거 어디 착공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유권자들을 도리어 모욕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그게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 사업비 같은 것은 모르겠네요. 그게 어딘지 뭐 국비로 모른다고? 되는 어디 건지 뭐 모르는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예? 예타 통과 완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다 아시면서 자꾸 이렇게 뭘 아니, 함정을 파서 함정이 아니고요. 우상호가 뭔가 강원도의 자, 세부적인 후보님. 내용을 모른다. 그런데요, 정책은 후보님. 네. 광덕 터널 이렇게-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국비 사업인지 지방비 사업인지 정도는 아시고 모든 강원도에 그거를 지금 아직 모르실 수는 있죠. 근데 공약으로 거셨어요. 착공을 하겠다. 그러면 누구 돈으로 착공을 해야 되는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비 사업이냐 지방비 사업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어차피 예타 통과를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국비 지원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어떻게 예타를 통과하겠습니까? 이미 국비 비율이 네. 다 정해져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여기서 길게 설명할 건 아닌데 아무튼 뭐 근데 처음부터 여기에 써 있는데 뭐 대부분 다 모른다. 나중에 그냥 뭐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저 후보님 네. 국회의원 4선을 하셨는데 강원도를 위해서 내놓은 법안이 혹시 있습니까? 대표 발의하신 법안. 대표 발의한 법안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철원 출신이시고 4선 16년을 하셨는데 강원도를 위해서 그 많은 법안 중에
한 건도 하신 게 없나요? 그러나 강원도를 위한 법안들의 뭐 공동 발의는 뭐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 발의는 역시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 현안들을 대표 발의해 주는 것이 상례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시에 서대문 국회의원이었기 한 건도 때문에 안 했다? 서대문구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주로 했던 것이고요. 그때 왜 서대문 예. 국회의원이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냐는 얘기로 네, 그러면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알겠습니다. 좀 30초를 주셔야지 자꾸 끊으십니까? 질문하셨으면 30초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30초 거의 됐습니다. 아니 좀 계속 끊으셔갖고 네, 그래서요. 저 보세요 또 끊으시지 아니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짧게 저도 30초도 안 되게 아니 물어봤거든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10초, 15초도 거의 답변을 못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거는 사회자께서 들었고요. 조금 네, 저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예, 예. 대표 발의는 없고 공동 발의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많이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건 했다. 이거. 폐광지역 특별법 뭐 이런 거 공동 발의 하셨나요? 한강수계법 이런 것들이요. 한강수교법은 공동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그때 우리 저 도청 직원들이 가서 많이 좀 얘기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저희 해달라고. 사무실에 와서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폐광지역 특별법 24번 개정되고 한강수계법 27번 개정됐습니다. 저도 그때 국회의원 할 때 대표 발의 제일 첫 번 1호로 한강수계법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좀 강원도 출신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공동 발의에 좀 서명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자, 많이 있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30초 답변. 예, 도민 여러분,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왜곡인데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건 보통 그 지역구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도록 다 양해를 하고요. 그것도 그분들이 앞장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동 발의는 보통 국회의원들이 여러 의원들에게 내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데 공동 발의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법안에 찬성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저한테 그런 법안을 발의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예, 없었으니까 됐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공동 발의하자는 것을 가지고 마치 저희 책임으로 시간이 만드시- 됐고요. 잘못된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강원도 법에 대해서 공동 발의도 하지 않고 대표 발의는 광주의 아시아 문화전당 법 이런 것은 두 번이나 대표 발의를 하신 것을 봤을 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서 못한 얘기 많으시겠지만 특히 대표적인 것 말씀하셔도 좋고 유권자 분들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 시간 후보당 1분씩 드립니다. 우상호 후보의 마무리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네,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우상호, 강원도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설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도 튼튼하고 국회하고의 관계도 튼튼합니다. 제가 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의 세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좀 밟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큰 틀에서 국비를 따오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이것을 함께 팀워크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자부합니다. 일은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문제보다도 중앙정부와의 관계 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업주신 능력 이런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희망찬 강원도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꼭 강원도를 살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진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야당이라도요 국비 10조 사상 최대 국비 10조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보니까요 좀 너무 하십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이 집에 배달된 이 선거 공보 뭐 굳이 보실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후보도 모르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 공보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자리가 인제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하고 광덕 터널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뭐 조기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광덕 터널을 어디 저 속초에 가서 뚫지나 않았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고요. 이렇게 강원도를 모르고 어떻게 이 준비하고 이 파악하다가 4년 다 갈 판입니다. 정말 강원도를 잘 알고 그동안 사랑하고 설계해왔던 저 같은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우리 유권자 여러분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치열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일상과 우리 지역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6월 3일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혹시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원특별자치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